어떤 엄마는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고 눈빛도 서로 닿고 문제가 생겨도 금방 그 갈등들이 해결이 되죠. 근데 어떤 엄마는 정말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아이가 삐딱해집니다. 감정도 뒤틀리고 결국 서로 지쳐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안 통할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근데 이 두 엄마의 차이가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관계가 잘 되는 엄마, 또 관계가 잘 안 되는 엄마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에 있어요. 관계가 잘 되는 엄마는 아이의 마음의 결을 이렇게 잘 찾아서 엄마의 마음의 결을 연결시킬 줄 알아요. 근데 관계가 잘 안 되는 엄마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에, 그 말에 그냥 엄마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납작한 단어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음을 그 작은 단어들, 그 문장들의 조각을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가 잘 되는 엄마들은 그 말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관계가 잘 안 되는 엄마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해요. 사실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실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거죠. 귀로만 듣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엄마는 아이가 어떤 감정들을 표현할 때 격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막 떼를 쓰거나 울 때 있죠. 그럴 때 얘가 왜 이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방금 전에 아빠한테 혼났는데 사실은 동생이 잘못했는데 네가 혼났구나. 너 진짜 억울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엄마가 이제 말을 꺼내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들을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 엄마한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할 줄 알아요. 그럼 이게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도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주는 엄마,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표현했을 때 엄마가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주겠다.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죠. 신뢰할 수 있는 엄마가 그렇게 해줄 때. 아이는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럼 엄마도 들어주고.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 엄마가 또 반응해주죠.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엄마는 일단 뭐 아이가 울면 상황을 보통 수습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참아야지. 너 일단 울지 말고 말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 시끄러워. 이렇게. 사실은 감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거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커녕,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사실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일이 이렇게 됐을 때 엄마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애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지금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조용히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건데 내 훈계가 통했구나. 그래.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점점 더 마음을 닫고 엄마는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계속 끊어진 상태로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계속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엄마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분노에 사로잡히는 상황들이 많죠. 내 안에 마그마와 같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분노가 있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면 그 감정을 엄마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쏟아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 아이의 마음이 다치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들이 좀 허물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빨리 판단을 하고 잠깐 쉼표를 주고 다시 나와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격한 상황까지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격하게 나올 때 일단 엄마가 좀 방에 들어가서 엄마 마음을 좀 추스리고 나오겠다.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제 엄마의 감정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주고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아이를 훈계하면 되겠죠. 근데 아이도 사실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훈계를 받는 것에 합당하다. 엄마가 나를 혼내는 거 맞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그리고 엄마가 나와서 정확한 말들을 할 때 아이가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좀 껄끄러운 말, 이제 부정적인 말이라도 훈계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연결된 상태에서 엄마의 이 훈계의 말이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간 말만 아이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엄마는 어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폭발하죠. 근데 뭐 이 엄마도 한 번만에 폭발하겠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쌓이다가 이렇게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 막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디서 엄마한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 터져나오는 이 감정은 사실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 아이의 감정을 그냥 굉장히 무방비 상태의 아이에게 그냥 공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따져보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응징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아이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훈계들도 아이가 엄마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권위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 폭력적으로 아니면 힘의 논리로 다짜고짜 이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아이를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근데 항상 이런 식이라면 아이는 다시 마음을 닫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의사소통이 잘 되는 엄마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자신과 동일한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면. 야, 엄마 말을 들어야지.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네가 들어야지.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엄마 마음에 이런 서열적인 관점. 내가 엄마고 네가 자식인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의 마음이 이미 그걸 알아요.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만 사실 엄마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나보다 네가 네가 나보다 힘이 약하고 또 네가 나보다 어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사실 이거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또 마음을 닫습니다. 그럼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겠죠. 그리고 엄마는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왜?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또 의사소통의 실패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의사소통에 성공한 엄마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정확하게 책임을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하고 엄마가 또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 얘들아.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까지 내가 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지. 정말 미안하다. 엄마 잘못했어. 근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게 신뢰를 주죠.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떤 판단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관계가 잘 안 되는 엄마들은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아이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투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인데 애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야. 이 아이한테 굉장히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아이의 평생에 있어서 너무 두고두고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의 어떤 구도를 엄마가 아이의 마음 안에 이렇게 그 구조를 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아이의 감정을 잘 인식한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말할 줄 안다.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수평적인 인격체로 엄마가 대할 줄 안다. 그리고 4번째, 엄마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 그 말과 행동, 또 감정에 책임을 질 줄 안다. 요 4가지가 엄마의 마음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훈련한다면 아이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잘 연결시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아이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관계도 더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된 관계 속에서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서로의 어떤 수치들, 내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관계들이 쌓여 나가는 그런 가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혹은 아이의 말을 들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지금 헤아리고 있나, 또 내 마음을 이 아이에게 잘 전달하고 있나, 요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고치기 전에 마음과 마음을 접속하는 방법들을 먼저 고쳐야 해요. 그러면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